거기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를 펼치자면 2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24페이지 보니까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써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박스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대장과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맨 밑에 박스 밑에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법령은 법이 몇 개예요? 2개.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즉 지적이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등기제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장 요 밑에다 요렇게 한번 걸어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제 필지가 돼요. 여기 몇 번지? 369가 되고, 여기 이제 369. 요렇게 한번 써놓고 설명을 하죠. 요 밑에다가는 좀 칸을 좀 약간 벌려놔서 A라고 써놓고 A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토지대장은 몇 번지예요? 369. 토지등기부도 369. 그럼 지번이 지금 일치하고 있죠. 그럼 어느 날, 요 369가 이렇게 370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한번 다른 색깔로 한번 써봐요. 그러면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이 사실이죠. 그럼 뭐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적소관청. 요거는 등기소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알려줘요? 이렇게 화살표나요.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준다.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러면 유식한 말로 요 알려준다를 뭐라 그래요? 알릴 촉자, 알릴 탁자. 알릴 촉, 알릴 탁이 돼요. 그럼 이렇게 지웠어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써놔요. 이게 바로 등기 촉탁 제도라는 겁니다. 등기 촉탁 제도.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80% 육박해요. 일단 별표를 3개를 딱 해놓고,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선대장 후 등기.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면 공부의 내공이 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봅시다.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거꾸로 읽으면 또 티내는데요. 처음 한다고 탁청기등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촉탁 등기. 그래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고, 등기 파트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서요. 그러면 읽어봐요. 대장. 대장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한번 써놔보라는 거예요. 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지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까지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분할. 분할은 뭐예요?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럼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 필지니까 이렇게 나눴죠. 읽어봐요. 면적.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면적은 사실이니까 분할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볼까요? 합병은 어떨까요? 합병. 합병 한번 시켜봐요. 자기가 머릿속에 자꾸 뭐예요? 그 좋은 머리를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강의를 잘해도 대형 출판사에서 잘려요. 왜 잘릴까요? 강의를 잘해도 잘려. 왜 그럴까요? 합격률이 높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환급 제도라는 게 있어. 환급. 돈을 돌려주는 거 있어요.
환급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잘해도 강의를 잘려. 그러면 대형 출판사에서 불러봐요. 그 선생 너무 자세히 하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그래서 대형 출판사는 뭐예요? 강사들이 뭐예요? 세자로 적당히. 이 적당히야. 그러니까 너무 고득점 해도 안 되고 딱 뭐예요? 불만 없을 정도로 55점에서 57.5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환급 제도가 있음으로써 되게 어려운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너무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잘해도 잘리는 판국이야. 못해도 잘려요. 잘해도 잘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거죠. 근데 공부는 적당히가 아닙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올해 그러면 28회 때 여기에 나왔으니까 올해 몇 회예요? 32회죠. 그럼 또 나올 수 있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신규 등록이 있어. 아직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요.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머뭇거리는 거야.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적탁사에서 마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의미가. 그러면 신규 등록이 28회 출제됐으니까 그럼 또 한번 30회 때 2.5점짜리 가볼까요?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등기사항 증명서가 없잖아.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등기부를 첨부합니까? 틀린 사람은 족보를 파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 자체를 하기를 싫어해요. 요즘 수강생들은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행강등이야, 행강등이에요. 그러니까 행강등에 번쩍번쩍하기만 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봐봐요. 자기가 암기사유가 많다라는 것은, 암기가 많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자꾸 더듬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등기 적당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선대장 뭐가 돼요? 후등기가 돼. 자, 등기부 이미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써봐요. 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구가 있고 얼구가 있고. 제가 뭐 이름이 뭐예요? 고갑성이죠. 여성자가 이룰성이라면 판검사 합격했을 텐데 아버지 애삼촌이 이렇게 적어놨네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소리성자를 이렇게 했네요. 소리성자. 이게 소리성자예요. 이게 그러면 소리성자니까 강사네. 거꾸로 읽어봐요. 갑구 강사. 그러면 공시법 강사가 바로 참 미쳐버려요. 어떻게 이름자에다 이룰성자를 안 쓰고 소리성자를 썼는지 몰라요. 그 제 이름의 유래도 읽어봐요. 자, 우리 애삼촌이 박자, 성자, 갑자예요. 그래서 박승갑이에요. 거꾸로 하면. 봐봐요. 성갑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갑성. 출생신고를 그래서 갑성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는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가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야. 자, 면적이 바뀌었어요. 자, 면적이 바뀌었죠. 면적은 선대장, 후등기.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고 나중에. 이 시스템을 머릿속에 또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번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60일이 아니라 몇 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제.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이라는 거예요. 1개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1개월을 강제하느냐?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목이 바뀌었죠.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그럼 표제부는 자,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나중에 무슨 등기라고 배워요? 사실의 등기라고 배우게 돼.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써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그럼 땅 토지를 팔았어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 등기. 그래서 읽어요. 이렇게 써요.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래서 요거 상호 일치시키죠. 요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좀 잡아놔요. 자, A가 B로 바뀌었죠. 뭐가 변동했어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 권리.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죽여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이게 바로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됨으로써 자,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이제 공시법령을 배울 때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리는가 봅시다. 여기 뭐예요? 하트네요. 이제 하트 이제 소통이 되네요. 자, 그러면 항상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던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야 돼.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권리가 바뀌었어. 선등기 후대장, 뭐예요? 등기 필통지제도. 요걸 한번 머릿속에 그 밑에다 딱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는 별표가 하나짜리야.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페이지 25페이지 가봅시다. 자, 맨 밑에 한번 봐봐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 목적 거기에다 형광펜잖아요. 맨 밑에. 목적. 찾았어요?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거기 형광펜 써놓고 별표 3개 넣으세요. 왜 별표 3개인지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목적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 그래서 가로 열고 18회 때 했어요. 18회 때 한번 출제되고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그럼 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냐? 자, 올해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봐보죠. 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이 법은 청량 기준 및 절차와 그래서 청량의 기준 및 절차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1이라고 써봐요. 자, 이번에 부동산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 거기에다 2라고 써봐요. 자, 국토 효율적 관리 동그라미 3이라고 써봐요. 자, 소유권 보호 거기에다 뭐라고 써요? 4라고 써봐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과거에는 5개가 있었는데 그 옆에 방주가 있으니까 하나 적어놔요. 이거 봐요. 해상 교통의 안전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어.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입법 목적이 아닌 것. 자, 요걸 집어넣을 가능성이 커. 해상 교통의 안전 요거 최근에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다 2개를 끌어내볼 보죠.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걸 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분석을.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 관리, 개발이. 관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개발 나오면 X예요. 개발은 공법에서 배우시라고. 저는 관리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논점 하나 찾아낼 거예요.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써요. 자, 공익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호는 어떠한 측면이죠? 사익. 그만 봐봐요. 공익을 높이면 사익이 깨져. 사익을 높이면 공익이 떼지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가. 이게 바로 대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읽어봐요. 자, 그래서 공법이라고 써요. 요거는 사법이라고 써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 즉 법의 성격이 나와. 그러면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공법적 측면이고 이거 봐요. 사법적 측면.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전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렇게 하나 써놓고,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하나 써놔요. 자, 무슨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서 이념이 하나 탄생하네요. 자, 소유권 보호 목적은 이렇게 써놔요. 무슨 지적이에요? 소유지적. 우리나라는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유지적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법지적이라고 써요. 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잘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 자기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공법적 정면, 소유권 보호는 사법적 정면. 그래서 양면성을 띈 법률이고 개발의 관리. 요거는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어때? X.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 다시 한번 적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적? 소유지적, 법지적.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옆에다 다른 색깔로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필지. 필지를 갖다 붙여보자고. 자, 필지를 갖다 보니까 필지에 뭐예요? 개념이 두 개가 나와. 관점에서. 그럼 필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소유의 관점이며 읽어봐요. 법적 개념이다 라는 결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법적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우리 학교론 교수님한테 이걸 배울 거예요. 소유 뭐라고 써놨죠? 핵지. 핵지라는 것은 항상 뭘 생각해요? 자, 여기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돈은 핵 지나간다. 핵지. 이러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돈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돈은 읽어봐요. 돈 두 자로 번지만. 자, 돈을 머니 좋아요. 아주 뭐예요?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머니.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도 모르나 봐. 그렇죠. 머니 중에서 제일 좋은 돈이 어머니가 되고요. 머니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다 써요. 경제네요. 경제라고 써요.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야. 경제적 개념. 자,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핵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경제적 개념이면서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이제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생각 이해를 해요. 왜 필지? 네, 필지. 여기에다 오피스텔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러면 흰 거는 필지, 노란 거는 핵지가 되거든. 자, 법적으로 몇 필지? 네 필지죠. 경제적으로는 한 핵지, 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몇 필지죠? 한 필지. 그러면 주유소로 가볼까요? 노란 게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주유기네요. 주유소네요. 요거는. 자, 주유기가 되네요. 노란 거 몇 개? 노란 거 하나, 두 개죠. 경제활동을 두 활동하고 있죠.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적으로는 두 핵지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필지와 핵지는 뭐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봅시다. 법적으로 몇 필지? 1필지.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즉 상대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무슨 관점이 읽어봐요.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핵지라는 것은 까먹으면 돈을 생각하라. 돈은 핵 지나간다. 그래서 읽어봐요. 핵지. 그렇죠? 자, 26회 때 학교론 때 이런 개념이 출제가 됐어요. 자, 핵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OX, X.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필지. 그렇죠? 26회 때 우리 학교론 문제고 그리고 올해 짝수예요, 홀수예요? 올해 시험이 짝수, 홀수. 짝수. 그러면 안 나온다라는 소리네. 필지와 핵지는 학교론 시험에 홀수해에 많이 나왔어. 홀수. 그래서 그래도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 관점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무슨 관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핵지는 경제적 개념. 한번 봐봐요. 목적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야. 앞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어떻게 배워나갈 건가. 이게 뭐예요? 길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해상교통의 안전은 빠졌다라는 거 개정됨으로써. 그러면 해상교통의 안전은 이번에 목적에서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잡아야 돼요. 해상교통의 안전은
자, 과거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해상 교통의 안전이 빠졌다. 그거에서 목적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또 확률이 높아. 근데 간혹가다 EBS에서 작년에 EBS 강의하는데 질문이 세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별표가 5개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건 100% 나온다는 소리야. 별표 3개는 뭐예요? 독자적 문제로 80% 나온다는 소리고요. 별표 하나는 기초 중에 기초, 지문으로 나온다. 공통점은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독자적 문제로 100%라는 거고, 요거는 독자적 문제로 80%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문으로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잘 우리가 마무리해 나가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뒤에. 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 자, 거기 28페이지로 넘어가봐요. 자, 27페이지, 맨 밑에, 맨 위에 있네. 27페이지. 자,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영어의 정의. 그렇죠. 영어라는 거. 자, 수학에도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법에도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영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아니야, 암기 과목이야. 제가 수학 강사도 많이 해봤어요. 그것도 고3 애들. 제가 법학과 출신인데도 뭐예요? 수학 강의를 하는, 제가 워낙 수학을 잘했어요. 근데 영어를 못했어. 영어 뭐가 되냐면 치킨하고 키친하고 구분을 못해서. 자, 치킨하고 키친, 치킨이 뭐예요? 닭이죠. 키친은 복이죠. 그럼 우리 중학교 때는 중2 단어에 치킨하고 키친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자, 영어를 읽으라고, 제 날짜야. 읽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치킨이 키친으로 발음이 됐어요. 키친. 그러니까 자, 봐봐요. 누나가 시골에 처음 올라왔는데 치킨을 한 마리 튀겨온 거야. 너무 맛있어요.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키친이 나올 때마다 자꾸 치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라하래요. 자, 키친, 치킨, 키친, 치킨. 자, 그러면 장난친 줄 알고 막 2단 옆차기로 막 때려대대요. 2단 옆차기로. 영어 선생님이 뭐 저 장미에 가시에 찔렸어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영어 선생님이 장미아 교수님이야. 장미아 영어 선생이에요. 완전 장미에 작살 나버렸어요. 작살 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선생님 때문에 이제 안경을 쓰게 됐어요. 안경을. 왜 안경을 썼을까요? 자, 제가 그러면 고2 때 이제 딱 올라갔으니까 모의고사를 보더라고. 그때는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어가 뭐 60점 만점에 막 15점, 20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 영어를 16시간을 팠어.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낀 계기가 된 게 바로 요 영어 선생님 때문에 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수학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해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야. 그러면 요 자녀가 봐봐요.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자식은 머리가 안 좋아서 수학을 못한다. 아니에요. 거꾸로 설명해봐요. 우리 자식은 게을러. 그래서 수학을 못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법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영어야. 영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가보죠.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가봐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 공부는 토탈 이렇게 가로 열고 8종류라고 써봐요. 토탈 8종류야. 자, 거기까지 한번 적어놓고요. 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산으로 갔어요. 산이 뭘까요? 쓸 필요도 없이 무슨 대장? 임야 대장이 있네. 그렇죠? 자, 임야 대장은 항상 와이프가 따라붙어. 무슨 도? 임야도가 따라붙어요. 자, 임야를 밟고 산을 올라갔더니 토지를 밟네요. 토지 대장이네. 토지 대장 와이프가 있어요. 지적도. 자, 그러면 토지를 밟았는데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네. 그렇죠? 한 필지. 근데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있네. 뭐라고 그럴까요? 자, 공유라고 그러잖아. 공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 자, 여기 사는 사람은 뭘 살아요? 아파트에 살죠.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이든 대지권. 그게 바로 대지권 등록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무슨 점이라고 배웠죠? 경계점. 그럼 경계점 좌표가 몇 개?
4개. 그러니까 토지 형상은 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점들을 등록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 요걸 전산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지적 파일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를 일명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대장. 그 밑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지적도 임야도 2종류. 도면이죠. 도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 밑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는 거예요. 자, 대장도 아닌 것이 도면도 아닌 것이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겁니다.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야.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일명 대장이에요. 가칭 대장 몇 종류? 4종류. 자, 지적도 임야도 도면 몇 종류? 2종류가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가서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한까지 포함해서?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무슨 공부다? 지적 공부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공부는 우리 법률로 딱 정해놨어. 그러면 거기에다 임야도 현관편 써놔봐요. 임야도. 자, 임야도를 조심하라. 포인트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임야도. 그러면 여기 밑에다 적어놓고 일람도라고 써봐요. 일람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야. 기타 공부가 되는 거지. 자, 항상 요 자리를 확인하라. 그러면 시험장 가면 착시 현상이 벌어져. 우리 노안이 왔어요. 옛날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왜 안경을 자꾸 우리 형님들이 썼다 벗었다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왜?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썼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해할 때가 있다. 그럼 지하철 가면 지하철 타면 형님들 전화 통화하는데 목소리 커요 안 커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들리니까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 본인이 안 들리니까 앞에 딴 사람도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서 목소리가 겁나게 큰 겁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가면서 살아야 돼. 배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착시 현상이 봐세요. 그러면 임야도야, 일람도야? 임야도. 일람도는 기타 공부지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밑에다 요거 한번 써봐요. 나중에 우리 또 배우게 돼요. 일단 개념부터 정리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는 지적 공부가 아니야. 기타 공부라는 거지. 그러면 지적 공부란 나올 때 항상 2군데를 확인하라. 자, 임야도 확인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확인하라. 그럼 2군데를 우리가 확인할 뭐에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또 확인하는 거는 지적 파일도 포함해서 제외해서 포함해서. 그럼 항상 3군데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 문제 풀어볼 때 센스가 있어야 돼. 지적 공부란. 그럼 3군데를 확인해요. 무슨 도? 임야도.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이?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포함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법정 지적 공부는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뒷장을 넘겨봐요. 자, 거기 뒷장을 넘겨보니까 무슨 지적도가 나오죠? 연속 지적도.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남자는 여자가 3분이 필요해요. 일생에서 3분이 필요해요. 여자 3분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어머니. 예, 좋아요. 또 아내, 또 딸. 그렇죠. 딸이 아니라 내비양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차 속에 띵동 하는 게 있죠. 그게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그 화면에 지나가는 거 이걸 연속 지적도라고 그래. 연속 지적도. 찾아세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첫 번째 전산화된 찾아서 줄 거나요? 자, 전산화된.
그 다음에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줄쳐놓고 없는에다 행간편 닦아놔요. 없는. 있느냐 없느냐. 없는. 자, 요게 이제 26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죠. 다음 중.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6개 연속 지적도가 있어서. 연속 지적도는 읽어봐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러면 청량에 활용할 수 없으니까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답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지문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그럼 작년에 봐봐요. 작년 민법도 그렇고, 공시법도 그렇고, 전부 어디에서 다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어.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켜놨거든. 지문 자체를. 그러니까 항상 말장난을 친다고. 근데 왜 그러면 봐봐요. 왜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지문을 변형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출제원은. 출제원은. 뭐라고 써놨어? 이의신청. 이의신청 잘못 냈다가 이의신청 뭐예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개망신이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연속 지적도가 이미 26회 때 단답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지문으로 유입될 수 있어. 다음 중 틀린 것. 연속 지적도란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어때? X. 없는 도면이야. 없는을 포인트를 딱 잡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촬영할 수 있는 도면이 아니라 뭐예요? 없는 도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연속 지적도, 기타 공부를 우리가 좀 잡았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번에 나와 있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 속해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네.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네. 기타 공부인데도 누가 관리해? 가로 열고 써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도지사가 등록 관리한다. 이러면 틀려. 누가 관리한다? 지적서관청. 지적서관청. 그래서 여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뭘까요? 자, 여기 봐봐요. 종합 동그라미.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종합이 키워드야. 그러면 뭐예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등록되는 거. 그게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등록되는 게 뭔데? 자, 그러면 암기 외우는 것도 요령이야. 자,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몇 필지? 한 필지. 뭐가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겠네.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럼 토지에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네. 그래서 건축물이 등록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죠. 그러면 이걸 토지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뭐가 보여요? 자, 토지의 표시가 보이죠. 그럼 개별 공시지가 가격이 등록되겠네. 여기 봐봐요. 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개별 주택 가격이 등록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토지에 아파트가 있네. 공동주택 가격. 그럼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읽어봐요. 애우려고 그래. 애쓰지 말고. 토지의 표시, 건축물 표시. 그러면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면 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25회 때는 그러면 이거의 별표 5개였네요. 지금은 별표가 5개가 아니라 왜 별표가 5개였을까요? 25회 때 개정됨으로써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25회 때는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했고 자, 출제를 딱 보니까 두 문제가 한 문제면 족하는데 두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제 단독 문제보다는 자기가 뭐예요? 자, 개별 지문으로 이제 종종 출제되고 있어. 그럼 가서 한번 써봅시다. 번호를 한번 써봐요.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1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라고 써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뭐예요? 3.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4라고 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자, 잘 기억합니다. 1. 토지의 표시, 2. 건축물의 표시, 3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러면 출제원이 그러면 봐봐요. 너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요걸 뭘 알아야 암기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말한다 끝에다가 두 가지를 한번 써봐요. 자, 배상하고 보상의 차이를 한번 우리 공부 좀 한번 해봅시다. 배상하고 보상. 자, 차이점. 또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뭐예요? 자, 배상은 뭐라는 거예요? 자, 손해 났을 때. 그럼 보상은? 자, 써요. 배상이라는 것은 이법 손해. 딱 잘라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잡으라는 거예요. 이법 손해. 이법 손해. 보상은? 적법 손해. 적법 손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법행위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고의가실이라는 거야. 고의가실. 고의가실. 자, 그러면 자, 고의가실. 이게 이법행위거든. 이법행위. 그러면 봐봐요. 배상은 무슨 행위? 이법 플러스 손해. 그게 바로 배상이에요. 보상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적법 손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어. 적법이야, 이법이야? 적법. 그러면 손실, 배상법은 없어. 손실, 보상법이지.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국가 배상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그러면 25회 때 출제원이 그러면 뭘 우리가 잡느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사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등록할 필요 없어. 손실 보상법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배상은 뭐라고 읽어봐요? 이법 손해. 보상은 적법 손해. 이걸 외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쓸 필요 없어요. 자, 공통점은 읽어봐. 청구가 차이점은 배상이 있고 없고. 배상은 이법행위죠. 그러면 이거는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는 고의가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야. 여기 배상이라는 말을 갖다 그럼 어떤 바보 같은 사람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고의가실 X.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실 O.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거는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뭘 요건으로 해? 고의가실. 이 말은 거꾸로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뭐가 요건으로 해? 고의가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물권적 청구권도 요구할 수 있다. 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숙지하지 않게 해서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엄격하게 잡아야 돼요. 배상은 다시 무슨 행위? 이법행위. 그러면 보상은 무슨 행위? 적법 손해. 다시 한번 잡아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속 지적도 그러면 이제 두 군데를 집에 가서 복습해. 전산화된 특징은 전량에 활용할 수 없는다면.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서관청. 그렇죠. 지적서관청. 그렇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합적으로 등록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건축물의 표시, 또 하나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초 시간에 이제 기초공사 좀 했죠. 자, 봐봐요. 출발은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등록이에요. 등록이죠.
자, 여기 봐봐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 근데 딴 데는 소관청이라고 그러는데 왜 누달리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러느냐?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라. 이걸 관리하는 자야. 지적공부 관리. 그러면 거기에다 줄쳐놔요. 지적공부를 관리. 거기만 줄쳐놔요. 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해를 하자고, 나머지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쓸 필요 없어요. 이해하자고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자, 서울시는 특별시야. 그러면 특별시장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러면, 자, 특별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주세요. 발급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민원과에서 뭐라 해요? 저희는 취급을 안 합니다. 구청 가서 발급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삿대질이 올라가죠. 요즘 서민들이 삿대질, 즉 갑질을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오세요. 여기 컴퓨터 앉아 있는데 민원 24시 가르쳐 줄게요. 여기에서 컴퓨터로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요즘은 뭐예요? 읽어봐요. 갑질이에요. 옛날에는 강사가 갑질했는데 요즘은 수강생이 갑질합니다.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그래서 수강생들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상하게 강의가 하면 할수록 더 친근감이 있고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점점 수강생들이 갑질을 하고 있어요.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뭐 다들 인사성도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인사성 하나밖에 없거든.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처음 만나는데 인사 자리에서 밥 맞는 사람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쪽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진짜 목소리 아름답고 인사성이 되들 봐요. 또 사이가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뭐라고요? 특별시장 바빠 지적 공부를 관리하자. 이거 읽어봐요. 하나를 가르쳤으면. 자, 부산시 광역시장이네. 광역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아. 읽어봐요. 서울시 대도시 시장이네. 그럼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 대도시장. 그럼 수원시장은 토지대장을 관리하지 않아. 그러면 읽어봐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럼 모의고사에 다음 중 지적소관청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읽어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제외된다. 한번 읽어봐요. 이제 세종시 특별자치시장. 근데 특별자치시장 얘는 관리해야 돼요. 근데 세종시장은 뭐예요? 레벨은 시도지사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종시장은 레벨이 시도지사급이야. 그렇지만 관리해야 돼. 자, 일반시장, 군수, 구청장. 한번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라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럼 읽어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제외.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체크만 해보면 되겠죠.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서나요. 행정시 시장 줄 서나봐요. 포함이 제외. 포함입니다. 일반 시장은.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에 시장 줄 서나요. 그러면 그 밑에다 수원시장이라고 써요. 이게 바로 대도시시장이거든.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뒤에 시장은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 그러면 예를 하나 들었죠. 무슨 시장? 수원시장. 수원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대도시시장이야. 군수는 다 취급해야 돼요. 근데 구청장도 두 개가 있어. 자, 봐봐요. 자, 구청장도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읽어볼래요? 민선. 민선은 이건 뭘까요? 국민들이 뽑는 구청장이에요. 읽어봐요. 간선. 이거는 국가가 발행한 구청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청장은 그러면 읽어봐요. 민선도 포함, 간선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가로 안에 읽어봐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이다, 제다. 포함.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포함이야. 구청장은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러면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영어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데? 지적공부를 관리.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특별시장, 강역시장, 대도시시장, 제라는 거야.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포함이죠. 자, 양주시 일반 행정시장은 포함돼. 군수도 포함되죠. 근데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도 포함. 그러니까 민선, 간선 다 포함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게 누구다?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충분히 주워 먹고 한번 와봐요. 자, 영어를 해서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충분히 이것도 써먹을 수 있어. 자, 한번 봐봐요. 지적공부 읽어봐요. 복구.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보죠. 지적공부는 무슨 표시 읽어봐요. 토지 표시죠. 물과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은 그러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가니까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지금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 연습을. 근데 왜 시험 잠가면 안 보일까요? 긴장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덜 떠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자기가 마음을 느긋하게. 자, 그러면 몇 문제? 40문제죠. 그럼 40문제를 다 풀던다고 생각하지 마. 30문제만 푼다고 생각해. 그러면 느긋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0문제만 맞아도 합격이거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형님님들은 한국 사람은 근성근성으로 40문제를 다 풀러보니까 답 사이를 막 피해간다고. 그러니까 다 풀려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학개론에 계산 문제가 나왔다 빼버려. 그러고 나서 이론을 풀어가는 거고. 그러면 민법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 일단 빼놓고 짤막짤막한 문제를 미리 풀어놓고 저축성 공부를 하고 풀라는 겁니다. 자, 가벌병정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자기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적어도 한 문제를 푸는데 3, 4분이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읽다 보면 자, 가벌병정 이것만 읽고 간다고. 갑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사이에 가벌병정 이것만 읽고 있다는 거야. 그걸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어차피 자, 문제 1번은 봐봐요. 자, 문제 1번들은 많이 틀려. 자, 학교론이 문제 1번이야. 그럼 민법은 몇 번이죠? 41번이죠. 왜? 문제 1번은 많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 틀릴까요? 이게 머리에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보면 보통 문제 1번들, 과목당 1번 문제들이 오답률이 가장 높아. 오답률이 높아요. 한번 봐봐요. 근데 문제 1번은 그래서 아는 것도 자꾸 틀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 1번을 안 틀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시험장 가서 놀지 말고 모의고사 40문제를 딱 가져가서 한번 시동을 걸고 들어가라고 수업 시간에. 무슨 말 시험장에 시동을 걸어놔야 돼. 봐봐요. 우리 형님들 봐봐요. 컴퓨터를 펴서 하면 어떻게 해? 찍 하고 부팅이 되죠. 근데 젊은 사람은 찍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70대면 문제 1번부터 문제 7번까지 오답률이 다 틀려. 나중에 8번부터 맞기 시작해요. 저는 선생님 저 30대예요. 그러면 나이도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다 성적을 거둬서 채점을 해보면 나이가 30대, 40대, 50대. 그럼 저 50대예요. 그러면 몇 번까지 틀려? 5번까지 뭐예요? 써나이가 내리고 있다라는 거. 써나이가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러면 시험 장갑이 왜 안 보이느냐? 안 보일 수밖에 없어.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지적 공부 관리하면 그러면 봐봐. 지적소관청이란 나왔다. 그러면 항상 확인하는 자리가 있어. 행정시 시장은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두는 시장은 제외.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은 포함. 그러면 뭐예요? 포함, 제외, 포함. 이걸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 표시. 자, 표시 동그라미 줘요. 표시는 사실이야. 그래서 표시라는 것은 사실. 자꾸 익혀요. 자, 토지의 표시 등기를 나중에 그래서 등기법에서 무슨 등기라고 배워요? 사실의 등기라고 배워.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 등기라고 배우게 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한번 잡아보죠. 아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 쓸 필요 없이. 자, 봐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서동 소재예요. 또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나면 어디에서 오셨어요? 마포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죠. 369가 지번, 대가, 지목, 요거 넓이가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 뭐 읽어봐요. 경계. 요거는 경계점 좌표. 그러고 나서 좌표라고 하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모의고사에 이렇게 출제된다고. 대충 한 사람들. 자, 봐봐요. 토지 표시 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 어때? X예요. 경계점 또는 좌표가 아니라 경계 또는 좌표예요. 그러니까 좌표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경계점이 생략돼. 그래서 항상 경계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으라고. 경계에다 행간 편찮아요. 경계를 경계점으로 본지만 X다 오다. X가 되는 거야.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이걸 강의하면 선생님 왜 또는이 들어갔는데 6개가 5개가지 5개지 왜 6개입니까? 그러면 해석을 똑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읽어봐요. 소재 밑에 요 밑점인지 가운데점인지 봐봐요. 가운데점이죠. 그러면 또는도 가운데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몇 개야? 6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한테 이제 간혹 질문이 들어와요. 왜 딴 선생님은 5개라고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유독 6개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딴 선생님을 뭐다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저도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제가 더 엄격한 겁니다. 6개가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제가 다시 거기에다 부연 설명을 더해요. 5개든 6개든 중요하지 않다. 토지의 표시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다. 이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경계점이 아니라 뭐예요? 경계 또는 좌표야. 자, 그러면 좌표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경계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토지 표시, 그러면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뭉쳤어.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뭉쳐서 몇 필지? 한 필지. 그래서 그 뒤에다 줄 쳐놔요.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자, 필지 줄 쳐놓은 사람.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5번하고 6번까지만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자,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있고요. 등록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가 돼. 그러면 요거는 두 필지. 그러면 여기 369의 1이야. 그죠? 여기 바로 지번이잖아, 지번. 자, 요거는 본번이죠. 예, 요거는 부번이죠. 그러면 지번은 본번,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죠. 탁구를 한 사람이 있지만 단식, 복식. 단식이죠. 두 사람이 있지만 복식. 남녀가 있지만
혼합복식. 그럼 혼합복식도 있네요. 그죠? 요거는 단식 지번이고 요거는 복식 지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란히 무슨 식이 있다? 평행식 제도라는 거예요. 평행식. 그래서 자 나란히 있잖아. 그래서 평행식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단식, 복식, 단식. 요거는 복식 지번이라는 거예요. 혼합복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집안 앞에 산자를 붙이면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야기하거든. 그럼 집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나 임야 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 앞에 뭘 붙여? 산까지. 자, 그럼 토지에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죠. 그럼 읽어봐요. 집안이라. 읽어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뭐다? 집안. 그럼 줄쳐놔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제일 발전성이 없는 것은 봐봐요. 제가 어디를 자꾸 건드리고 오는지 봐봐요. 지적의 3요소에서 건드리고 오죠. 그러면 집안이라. 읽어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집안이라. 자, 그러면 집안을 그러면 함부로 부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6번 읽어봐요. 집안 부여지역. 이 집안 부여지역이 뭐냐? 바로 그게 바로 옆에다 써요. 자, 이거를 집안을 부여하는 기준이라는 거야.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면 집안을 부여하는 기준으로서 그러면 세 군데가 키워드가 있어. 따로따로 줄쳐놔요. 단위 지역 줄쳐놔요. 자, 밑에 단위 지역 있죠? 그 다음에 독립 행강편 쳐놓고요. 자,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럼 세 가지를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일단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 엄면이 아니에요. 동리야.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볼래요? 읽어봐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써놓고. 종로 1가는 동리야, 아니야? 동리 아니잖아. 그렇죠? 동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봐봐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종로 1가가 바로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행정관청은 동리만 마무리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동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이에 준하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야. 종로 1가. 그렇죠. 자, 또 하나 확인해 줄 거는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써라는 건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구로동하고 가리봉동을 써봐요. 가리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리봉동에 뭐가 있어요? 삼립방이 있어, 삼립방. 그렇죠? 삼립방 제과점이 있어요. 그 삼립방이 옛날에 기억이 많이 나네요. 자,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4학년부터 자, 4학년, 5학년, 6학년 1, 2, 3 1, 2, 3 8년 동안 신문 배달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요 가리봉동 지역을 제가 휘젓고 다녔어요. 구로동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구로동, 가리봉동 썼어요? 네, 그러면 써요. 자, 구로 1동, 구로 2동. 자, 구로동, 구로 6동까지 있어요. 일단 구로 1동, 구로 2동. 여기는 가리봉 1동, 가리봉 2동. 지금 가리봉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맨날 땅속으로만 다녔거든요. 지하철 타고. 오늘 땅속으로 올라와 보니까 과거의 철산이 아니야. 진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자, 십몇 년 전에 한번 오고 나서 처음이거든. 맨날 땅속으로만 다녀요. 제가 요거 타고 다니잖아요. 맨날. 읽어봐요. BMW 타고 다니잖아요. 읽어봐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렇죠, 워킹. 그래서 저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BMW 타고 다닌다니까 뭐예요? 그 선생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돈 안 벌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부터 이제 출발해야 돼. 썼어요? 예, 요거는 구로동, 요거는 법정동이라고 써요. 이거는 구로동, 법정동. 요거 행정편의상 나눠놨다. 이걸 행정동이라고 그래. 행정동. 요거는 행정동이라고 그래. 그럼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는 알겠네. 요거 읽어봐요. 법정동. 요거는 행정동이 돼. 우리 등기법에서 법정동, 행정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로동은 무슨 동? 법정동. 요거는 행정동리가 되는 거예요. 행정동. 그러면 봐봐요. 단위지역이죠. 그러면 이때 단위지역은 바로 구로동 단위지역이네. 그러면 이때 동리는 행정동리가 아니라 무슨 동리? 법정동리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때 동리는 그러면 무슨 동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법정동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장난치면 틀리겠네. 지방부여직이란 지방을 부여하는 행정구역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행정구역이 아니라 읽어봐요. 단위지역이라는 거야. 단위지역! 행정지역이 아니라 단위지역.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때 동리는 법정동리, 행정동리? 법정동리가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많이 출제됐어요. 자, 봐봐요. 자, 지방부여지역이란 지방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엄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러면 틀리죠? 엄면이 아니라 동리. 근데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야 돼. 봐봐요. 자, 지방부여지역이란 지방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면 이때 동리는 법정동리가 아니라 행정동리를 말한다. 어때? X. 무슨 동리? 법정동리.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 단위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관찰하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자, 행정구역이 아니라 무슨 단위? 단위지역이다. 야, 그래서 이 단어 단어의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 두 필지. 여기는 구로동이요. 여기는 가리봉동이요. 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법정동리가 다르니까. 그러면 지방부여지역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구로동 법정동리죠. 요것도 법정동리죠. 그러면 법정동리가 동일해야 뭐예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필지로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법정동리가 다르니까. 그죠? 자, 이걸 사용하면 항상 우리 형님님들은 자, 그러면 개념을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 써먹을까지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